안녕하세요. 별부자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준비서류입니다. 근거가 되는 준비 서류를 잘 챙기셔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됩니다. 이게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좀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야겠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신용카드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엑셀로 다운받아서 정리를 해 두시고 이제 세무대행인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은 엑셀로 다운받아서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본인 명의 계좌 출금 내역. 이것도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 주시면 정말 작업하기 편하죠. 빠르고 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법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엑셀로 다운받기, 신용카드하고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엑셀로 다운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금 내역이 아니라 이제 출금 내역이 중요하죠. 자, 입금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출금 내역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자, 이거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주시면은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비용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비품 목록 엑셀 파일로 정리. 자, 인테리어나 권리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이제 사업 도중에 인테리어를 했거나 권리금을 준 게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어떤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다면 계약서하고 계좌이체한 내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품 목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이제 사용한 비품이 있을 수 있죠. 핸드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그다음에 뭐 책상 이런 거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잘 적으셔가지고 비품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 목록,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투자한 게 있다, 계약서하고 계좌이체 내역, 뭐 세금 계산서 이런 증빙까지 있으면 완벽하겠죠. 권리금도 마찬가지, 계약서, 그다음에 계좌이체한 내역, 그다음에 그게 없다, 뭐 세금 계산서 발급받거나 한 게 없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라도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에다가 교회나 절에다가 맨 헌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종교단체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하고 차량이 있으면 이제 보험료까지 납부를 했겠죠. 그럼 자동차 보험료 납부 내역서 이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했다, 그러면 리스 상한 스케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소득세 절세하는데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이제 리스 상한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리스 회사에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그 증빙도 잘 챙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공제 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필요한데 가족들 중에서 이제 요건에 해당되면은 1년 수익금액 순이익이 100만 원 이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증빙 자료로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이때 발급받으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등본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끔 발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화재보험. 그 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한 내역이 있으면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으로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 대표자 같은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지만 직원에게는 이제 고용산재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 납부 내역서,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지는 소멸성으로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로 청첩장과 부고장. 청첩장과 부고장 같은 경우는 한 장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잘 챙겨 놓으시면은 소득세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10번째, 사업 관련 대출의 이자 비용 납입 증명서. 사업 관련해서 대출 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용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대출을 받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이자 비용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에 나가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모두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월세, 임차료. 자, 사무실이라던가 어떤 가게를 얻었을 때 이제 나가는 월세가 있겠죠. 보증금 말고 월세, 이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빙이 확실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월세 줬는데 가게 주인, 건물주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계좌이체한 내역,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법적 증빙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2%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하시고 비용 인정 받으시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이건 공제죠. 소득 공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한 납입 내역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12% 또는 15%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 지급 내역. 만약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겼다면은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은,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에는 원천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한 다음에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장을 맡기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셨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 그 다음에 직원의 주민번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잘 챙기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로 제출을 하는 경우인데 가산세가 있어요.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제출을 하면은 50% 가산세 감면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가산세 감면 받고 소득세 절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준비할 필요 서류 1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더 많은 절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수익 금액이 7,500이 넘어가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를 잘 챙기셔가지고 소급해서 기장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이 외에 다른 비용이 있다, 거기에 맞는 증빙을 챙겨야 되지만 그걸 못 챙겼다 하면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받으면서 비용 인정 받는 게 훨씬 더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절세를 원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부자 세무사였습니다. 안녕.